네, 부재와 실종 중에서 이전에 부재자 재산 관리를 했죠. 부재자의 재산 관리가 좀 더 어렵습니다. 실종보다는. 실종을 해도 조금 재미가 있죠. 근데 부재자의 재산 관리 좀 재미도 없으면서 좀 사례 같은 경우가 나오고 문장도 길고 하죠. 그래서 시험은요, 오히려 실종보다는 그래서 부재자 재산 관리가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종과 관련된 내용을 봅니다. 실종은 이제 재산 관리보다는 부재자 재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죠. 자, 43번 보시면, 자, 부재와 실종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법원에 의해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재산관리인 선임했다고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한 기간, 그 실종기간 계속돼서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자, 실종 선고가 났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1번이 틀렸죠. 법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개념이 없죠. 법인은 자연인만 부재와 실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3번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에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특별 실종이죠. 항공기 추락, 또 배가 뒤집혔다든지 전쟁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종료된 때로부터 1년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좀 길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3년간 전쟁이 이루어지면은요, 일대 1년 전쟁이라고 1년 있다가 전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1년 지나면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위난이 끝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이제 1년이죠. 1년. 그래서 1년 안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난이 종료된 때예요. 자, 4번 원칙적으로 실종 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표가 있다.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됩니다. 실종 선고 이런 거죠. 자, 부재자, 그러니까 생사불명이죠. 뭐죠? 생사불명. 그래서 최후의 소식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사불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후 소식이 오게 되면은 이때 생사불명이 되고요. 생사가 불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를 기산점으로 해가지고요. 기산점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 즉 실종 기간이 되겠죠. 자, 실종 기간은 보통 실종은 5년이고 특별 실종은 1년이 되겠죠. 그래서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실종 선고를 이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청구하게 되면 바로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6개월간의 이제 공시최고를 하는 거죠. 혹시 이 실종 선고 들어왔으니까 살아있으면 빨리 나타나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법에서 강제로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사망은요,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 지금 실종자가 되겠죠. 종래의 그 주소 고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은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종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종 기간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요, 청구가 없고요, 선고가 없으면 선고는 해야 되는 거죠. 청구가 들어오고 공시책고를 했는데도 6개월이죠. 2개월이 아니라 6개월과 공시책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은요, 그때는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고를 해야 어떻습니까? 선고를 해야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종 선고가 되면 언제 사망으로 간주됩니까? 이때죠. 실종 기간이 만료될 때 이때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사망으로 본다는 거죠. 소급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고가 없으면요, 사망 간주 효과는 발생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실종 기간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요, 이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생존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왔어요.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요, 실종 선고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간주를 하기 때문에요, 전제 상태인 실종 선고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사망 간주의 효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본인이 생환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어떻습니까?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하는 거죠. 선고를 취소해 달라고 어떻습니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청구는요, 본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 생환을 했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하기 때문에 뭐 공시최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공시최고를 할 필요는 없고요. 최고할 필요 없이 이때는 어떻습니까?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어떻게 됩니까? 이 선고를 어떻게 돼요? 그 선고를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는 취소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자,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요, 실종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면요. 이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닌 거죠. 이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살았다와 죽었다가 살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됩니다.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되면은 다시요. 사망으로 간주됐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계속 살아있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종선고의 취소는요.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갖게 되는 거죠. 5번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자 그러면은요. 선고가 됐을 때 이때죠.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선고가 돼서 이게 소급표가 발생하다 보면 항상 사법관계가 뒤집히는 거죠. 죽었다라고 해서 법률행위를 다 이루어졌는데 법률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실종선고가 취소돼가지고 소급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과 배우자 을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병과 재혼을 했는데요. 실종선고가 뒤집어서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또 결혼한 이중원이 돼버리고요. 죽었다고 해서 상속이 이루어져가지고요. B한테, C한테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상 법률관계가 다 뒤집혀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소급표가 이루어지면 항상 법률관계가 이제 뒤집히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서요. 소급표를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요. 실종선고로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지만 우리가 사망했다고 인식하는 시점은 이때잖아요. 그 효과만 소급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사망했다고 인식하는 시점. 이때는 사망했다는 건 모르잖아요. 실종선고가 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사망했다고 인식하는 시점은 실종선고가 난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있었구나 죽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시점은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가 되겠죠. 그래서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이때는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진 행위 중에서 선의로 이루어졌을 때요.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런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유효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의로 한 행위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취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렇죠. 자, 44번요. 자,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실종 기간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기산한다. 추락한 때부터. 추락이 된 때로, 그러니까 추락이 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지가 된 때, 매몰이 된 때, 추락을 한 때부터 기산한다. 2번 생사가 불명한 자의 1순위 상속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실종 선고가 나도 2순위 상속인 상속을 못 받으니까요. 2번은 선고할 수 없죠. 자, 3번 실종 선고로 인해 사망의 효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사망을 간주하기 때문이죠. 전제 사실을 뒤집지 않고서는 전제 사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린다. 이게 바로 간주예요. 그러니까 전제 사실을 이 사람 아무리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요. 전제 사실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냥 사망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되고요. 4번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고 취소 전이에요. 실종 기간 만료 후가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한 행위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선의로 한 행위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기간 선고 후지 실종 기간 만료 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 이렇게 하면 틀린 것이에요. 자, 5번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재산을 취득한 자. 그러면은 실종 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 C가 다 선의로 실종 선고 후에 아직 취소 전에 이렇게 이행이 됐더라면 모두가 선의라면은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상속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이득은 A가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A는 어떻게 되냐? 그 이득은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A가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즉 이 사람이 얻은 이득은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때 A가 선인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악인 경우에는 전부, 이자, 손해까지 배상을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선인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직접 수익자는 그래도 반환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자, 45번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요. 1번.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 자, 법률상 이해관계만 말하는 거지 사실상 이해관계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2번 실종 선고가 있으면 선고권 등 공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죠. 사법상 법률관계만 종료를 시킵니다. 3번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취득한 자,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받은 이익을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준다.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선의자인 경우를 전제를 하는 거죠. 악의자는 전부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맞은 건 아니죠. 선의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악의자는 또 전부를 반환해야 되니까요. 4번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와 실종 선고 취소의 청구권자는 동일하지 않죠. 실종 선고를 청구하는 사람에는요, 본인은 들어갈 수 없죠. 이 사람 생사불명의 사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실종 선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종 선고 취소 청구권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여기는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5번 실종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실종기간 만료된 실종자라도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 실종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요, 소송자는 만료된 실종자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봅니까? 아직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 당사자라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능력, 이것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선고가 돼야 됩니다. 자, 46번 실종 선고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로는 배우자, 재산관리인,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죠. 자,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다. 맞죠? 2번 실종 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이후 실종 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다른 상속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실종 선고로부터 생긴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돼야 돼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3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돌아오더라도 실종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사망 간주의 효과는 그대로 존속한다. 유지된다는 거죠. 같은 의미죠. 2번하고. 4번 동일인에 대하여 두 차례의 실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을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종 선고만 유효하고 뒤에 실종 선고는 죽은 사람한테 실종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이루어진 실종 선고는 무효가 되겠죠. 자, 5번 실종 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만 그 효력이 미치며 실종 절차에 참가한 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외의 자도 미치는 겁니다. 자, 실종 선고 청구를 누가 했냐면요, 재혼을 하고 싶은 을이라는 사람이 실종 선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가 났어요. 실종 선고가 났으면은 아들은요, 실종 선고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니까는 A도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우자도 상속을 받고 A도 상속을 받는 거죠. 실종 선고를 청구하지 않은 A에게도 실종 선고의 효과는 미칩니다. 청구한 사람한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요, 제3자에게도 미친다라는 거죠. A가 청구했을 때 을에게 미치고요. 그렇죠? 자, 47번 실종 선고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자,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거죠. 우리는 실종 선고로 해서 소멸되는 법률관계는 종래 주소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니까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법률관계는 당연히 유효한 거죠. 2번 가정법원은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공고를 해야 된다. 자, 실종 선고를 할 때는 6개월 이상의 공시촉을 하지만 취소할 때는 공시촉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2번이 틀렸죠. 자, 3번이요. 2013년 4월 16일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제주도행 여객선이 침몰하였어요. 여객선이 침몰했으니까 이건 특별 실종이 되겠죠. 자, 행방불명된 갑에 대하여, 자, 2013년 4월 1일이에요.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이 되겠죠. 2013년이 되겠죠. 그때 생사가 불명이 된 거죠. 그리고 2015년 2월 11일에 15년 2월 11일에 실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간은 이때로부터 어떻습니까?
1년이 경과한 시점이 되겠죠. 자, 1년이 경과한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날짜 계산. 우리가 기간 계산할 때요. 초일을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산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계산할 때는 7일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7일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출생일이랄지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에는 산입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산입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7일부터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7일 0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언제 1년이 만료가 됩니까? 2014년도 4월 6일 24시가 되면 만료가 되겠죠. 이 사람은 2013년 4월 7일 0시부터 이제 사망한 자로 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밑쪽 갑은 2014년 4월 16일 16일이네요. 1일이 아니라 저게 16일이죠. 4월 16일. 6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16일 24시가 17일 0시하고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일 24시, 17일 0시 그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맞죠? 4번 해녀인 갑이요.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이 됐다면 이건 특별 실종으로 보느냐 있어서요. 우리가 잠수를 할 때요. 잠수장비를 가지고 잠수를 했으면 이건 특별 유난이 아닙니다. 방파제에서 낚시하고 있다가 파도가 휩쓸려서 물에 빠졌으면 잠수장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 실종이 되겠죠. 위난이 되겠죠. 그러나 해녀가요.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면 잠수장비를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 실종이 아니라 보통 실종이 돼서 5년으로 계산합니다. 5년. 그래서 특별 위난이 아니라는 거죠. 자, 5번 실종 선고를 취소한 경우에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맞죠? 자, 48번입니다. 자, 어머니 을과 언니 병을 두고 있는 미혼의 갑이 가출한 후 생사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요. 어머니와 언니 병을 들고 있습니다. 갑이 지금 실종이 됐고요. 자, 이때 병은 갑의 실종을 선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옳은 것이죠. 자, 어머니가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2순위가 없으면 3순위가 형제자매죠. 그러니까 2순위 상속인이 있어요. 1순위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2순위 상속인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 것이죠. 배우자 있다는 말은 없고요. 그러니까 언니 병은 그 다음 순위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병은 어떻습니까? 법률상 이해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죠. 1번이 맞죠. 자, 2번은 을은 갑이 가출한 날로부터 3년이라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5년이죠. 보통 실종은. 자, 3번 실종 선고 후에 갑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면은 실종 선고 취소가 없더라도 상속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4번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에 대해서도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죠. 선이라고 하더라도 현존이익은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5번 갑이 생환하에요.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을이 실종 기간 만료 후 실종 선고 전에 선의로 한 갑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유효하다. 자, 실종 기간 만료 후 취소 전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이라는 것이죠. 5번 틀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49번은요. 갑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처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갑의 최후 소식이 있었던 때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너무 쉽죠.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이 되는 거죠. 자, 2번. 을이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후 갑이 생환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을과 병이 모두 선이었다면 어떻습니까? 병은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실종 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거죠. 반환할 필요가 없죠. 3번. 갑이 생환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선의의 을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그러니까 선의자니까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갑이 생환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 선고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요. 소급한다는 거죠. 이때는 소급합니다. 사망으로 간주됐던 시기로 소급해가지고 이제 살았던 곳으로 계속 봐야 되겠죠. 소급하기 때문에 그 소급표를 제한하는 선고 후
실종 선고 취소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선유란 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소급하지 않는다면은요, 이때부터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때는 다 당연히 유효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5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의 효력은 갑의 종래의 주소 고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 관계만 미친다는 거죠. 자, 50번을 보니까요. 자, 1회 때 나왔네요. 기출문제. 자, 여기까지 우리가 풀었으면요. 이제 이것은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50번요. 갑이 탄 비행기가 2006년 6월 7일에 추락하여서요. 2010년, 자, 6월 7일에 추락했어요. 비행기 추락이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실종 1년이 되겠죠. 2006년 6월 7일이죠. 6월 7일. 자, 2010년 4월 12일에 법원에 갑의 실종 선고가 청구되었고 11년 2월 13일 실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1년이니까 한참 있다가 실종 선고가 내려졌죠. 다음 중 옳은 것은요. 자, 1번 갑은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겠습니까? 1년 뒤가 되겠죠. 1년 뒤니까 2007년 6월 7일 24시가 되면 그때 사망한 것으로 되는 거죠. 8일부터 계산할 테니까 7일 24시가 되겠죠. 그래서 실종 선고나라고 상관이 없는 거죠. 선고일하고 상관없이 실종기간 만료일 2007년 6월 7일 24시가 되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2번 갑에게 선순위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 상속에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게 맞죠. 쉽게 이제 답이 보이죠. 자, 문제를 풀 때는 좀 어렵게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집에 있는 내용만요,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면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아마 답들이 그냥 방긋방긋 웃고 있을 겁니다. 좀 난이도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내용 전체적으로. 아주 쉬운 것도 있지만요,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데까지 총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포함을 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실제 시험은 무난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실종 선고는 갑의 사법상 법률 관계만 영향을 미치죠. 공법상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4번 갑이 살아 돌아온 사실만으로는 실종 선고는 효력이 상실하는 게 아니죠.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고를 취소해야 됩니다. 5번 갑의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인 경우에는요. 전부, 손해, 이자까지 다 반환하는 거죠. 선의인 경우에만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는 거죠. 선의자는 직접 이득을 받은 사람이죠. 선의자는 직접 이득을 받은 사람은 선의자라고 하더라도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는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51번 보죠. 사망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사망. 자, 1번 보시면은 자,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죠. 공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2번은 이제 동시사망 추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2인 이상의 동일한 인하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 추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망자 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망자가 상속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 사망 추정을 한다. 네, 추정만 한다는 거죠. 3번 자연인은 사망 신고로 권리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 신고는 이건 보고적 신고예요. 그래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으면은 사망하지 않은 거고요.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사망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사망한 자가 아닌 자가 되는 것은 또 아닌 것이죠. 자, 4번 동시사망 추정에 대한 반증이 없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사이에도 상속이 이루어진다. 자, 반증이 없이 동시에 사망으로 이루어져서 추정을 받으면요, 같은 그 사망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상속이. 자,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습상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했죠. 대습상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5번 탑승한 항공기가 2004년 2월 15일에 추락하여 생사불명이 된 자가 2008년 3월 5일에 실종 선고를 받았다면 만료시에 기간 만료시는 언제가 됩니까? 1년이 되겠죠. 항공이니까 2005년 2월 15일이니까 16일부터 계산할 테니까요. 15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4번만 틀렸죠? 자, 52번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요? 실종 선고가 나면 이때부터 사망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제 생존하는 걸 간주가 되겠지만은 실종 선고가 없으면요. 일단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사망을 주장하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일단 생존이 추정되니까. 자, 2번요.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 없어도요. 법원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종선고가 없다고 했을 때는요.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반증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증은요.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죠. 원양어선에 타고 가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비바람이 불어서 거기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거의 죽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거기 선원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을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3번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 능력은 이제 소멸한다.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실종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4번 잠수함부를 착오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않았다. 부상하지 않았다는 건 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해녀 사례 봤죠. 이게 요 사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수장부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실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의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관계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재와 실종을 못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빠진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동일사망 추정이 있었는데 이 동일사망 추정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대습 상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그 문제를 통해서요.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것은요, 문제를 보고 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의미예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책을 봤지만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죠. 이런 걸 문제를 통해서 책으로 이제 완전히 이해됐으면은 정리는 책으로 하십시오. 책으로. 그래서 문제에 미처 문제화 되지 않은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책에서 이제 약간 보충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오히려 문제보다는 책이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자연인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인에 대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